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될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신흥시장 진출 방안으로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에듀테크 콘텐츠나 아니면 에듀테크에 대한 서비스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또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음원 시장의 모습입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음원들을 음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LP판이나 CD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죠. 그런데 이 2000년부터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2014년 되니까 어떤가요? 2014년에는 음반으로 듣는 비중이 한 10%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컨텐츠로 듣기 시작하죠. 음반 회사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반 시장 완전 망했다. 음악 시장은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음원 시장은 어떤가요? 음원 시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디지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음반이나 콘서트,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음악을 듣더라는 거죠.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도만 해도 저희는 대부분 공중파를 통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모바일 다운로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에듀테크인 교육 컨텐츠들은 어떨까요? 이게 대부분이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성인 시장의 모습을 조시벌신닷컴에서 소개한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기 전에 2009년만 하더라도 77%가 다 오프라인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2016년엔 32%가 줄어들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어떨까요? 올해는 더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대신에 라이브 강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라이브 강의가 13%, 그리고 온라인 영역이 26%까지 올라가죠. 이런 부분이 되게 점점 더 교육 컨텐츠 또한 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했듯이 올해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2개월 만에 완성됐다라는 말처럼 컨텐츠의 이런 다변화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에듀테크 컨텐츠들, 즉 오프라인이라는 되게 거대한 교육 컨텐츠 시장이 에듀테크라는 디지털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에 적합한 마이크러닝, 그리고 라이브형인 버추얼 클래스룸, 그리고 꼭 오프라인이 필요한 온라인을 섞는 방법인 플립 러닝 형식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용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러닝을, 그리고 최신 이슈 컨텐츠는 버추얼 클래스룸을, 버추얼 러닝을, 그리고 오프라인이 꼭 필요하면 플립 러닝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디지털화가 되게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로 모든 산업 영역에 디지털화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라는 곳이 공중파를 위협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금융은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은행의 탄탄한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그냥 디바이스들이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뭐 건설은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 저는 농수산식품연수원에 갔더니 거기서 되게 이슈가 되는 단어가 되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즉 농업과 기술의 결합인 아그리테크, 그리고 그 식품업과 기술의 결합인 푸드테크. 농축산업, 농식품업까지 되게 많은 테크놀로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 예외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이런 디지털화가 되게 진행되면서 아까 음원 컨텐츠를 말씀드렸지만 교육 컨텐츠나 음원 컨텐츠는 1908년만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컨텐츠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고 음악을 집에서 듣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뛰면서 음악을 듣기 시작합니다. 유독
영상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 음원 컨텐츠 모두 다 이렇게 개인화, 맞춤화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유독 교육 컨텐츠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1908년도의 모습이랑 지금의 우리 교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왜 똑같은 학습 목표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모두 모여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에듀테크라는 기업들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현재 에듀테크를 위한 교육혁명이라는 단어로 상당히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 하에서 더욱더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이 에듀테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듀테크라는 관점에 어떤 기술에 주목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같은 어에서 2017년에 인류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술 3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요. 그 첫 번째가 AI, 두 번째가 Immersive Experience, VR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초연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3가지 기술, 즉 이러닝은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웹 기술과 결합된 기술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에듀테크 기업들은 이런 AI, VR AI,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들을 활용한다는 게 되게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기술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변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육학적 이론을 좀 가져왔어요. 이게 벤자민 블룸이라고 교육학에는 거의 뭐 대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것이 바로 마스터리 러닝이라는 완전학습,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완전학습은 모두 이분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학습을 처음 창시하고 본인이 만든 완전학습을 좀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실험을 하나 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지금 우리의 수업 모습과 똑같이 영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 클래스는 본인이 설계한 완전학습 방식으로 수업을 하죠. 마지막 클래스는 어떤 비교치로 놓기 위해서 1:1 코치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완전학습이 되게 성취도가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의 비슷했죠. 강의식 수업과. 그리고 1:1 코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만약에 50명 있는 학생한테 강의를 해서 98점인 학생을 1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1:1 코치를 붙여주면요. 1:1 코치를 붙여주면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거의 50배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과외가 가장 교육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과외에 2가지 되게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게 비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외 선생님이 표준화가 안 돼서 과외 선생님에 따라서 실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로봇과 결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최근 에듀테크 트렌드입니다.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요만한 로봇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번 예상을 해봤거든요. 인공지능 로봇이요. 오늘은 바이오 리듬의 이성적 영역이 충분해 수학 수업을 해볼까요? 나만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요. 2자릿수 나누기 문제가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요. 학습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잠깐 푸는 거 멈춰봐요. 여기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맞춤형 코칭이 가능합니다. 피로가 쌓였어요. 5분 정도 쉬었다 해요. 쉬기 전에 구구단 8단 까먹을 때 되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상황에 맞는 학습 진행 및 지속적 기억 상기까지 해줍니다. 조금 답답한 기분이네요. 이럴 땐 거실이 좋죠. 학습자에 맞는 학습 환경까지 구축해줍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교사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에듀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져와서 1:1 맞춤형 교사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산타토익은 혹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듀오링고라는 회사입니다. 옆에 듀오링고라는 회사고 여기는 영어 학습 자체를 영어라든지 외국어 학습 자체를 1:1 맞춤형으로 해주는 회사 서비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앱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본인이 몇 문제만 이렇게 좀 실습을 해보면 본인에 맞게끔 계속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 계속 문제를 출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외국어 수준이 올라가도록 해주죠. 두 번째는 지금 산타토익이라는 곳인데요. 리드라는 회사의 산타토익입니다. 저희가 토익 시험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데 리드는 한 40에서 80문제 정도만 풀면 이걸 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취약점이 있고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을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취약 영역만 계속해서 학습하게 만들어주죠. 되게 많이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서 그 우수성이 입증하고 있는 거고요. 이 듀오링고나 센터토익이 기존의 이러닝 사이트인 어떤 대표적인 메가스터디 이런 부분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1타 강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학생한테 맞춰주겠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뮤주오라는 로봇입니다. 아카스터디의 뮤주오라는 로봇인데요. 크기는 한 요 정도 많았습니다. 물통 정도 많았고요. 아카스터디의 뮤주오는 인공지능 말하는 선생님입니다. 말하기 원어민 강사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랑 뭐 밖에 비가 와요. 영어로 되게 대화를 합니다.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우산을 가져갈까? 빨간 우산을 가져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학습자의 표정을 읽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그동안 자기와 나눴던 대화를 다 기억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는 것이 특성입니다. 2018년 7월에 일본에 처음 1000대 정도를 출시가 됐는데요. 완판이 됐고요. 일본에 있는 10여 개 학교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 친구를 채용하게 됩니다. 가격은 108만 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일단 구매를 하면 교재가 하나 나가고 이 친구랑 계속 대화하면서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큐빈 아카데미인데요. 큐빈 아카데미라고 일본에 있는 인공지능 수학 학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한 패드를 가지고 여기 위에다 수학 문제를 풀면 요걸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그대로 읽어버려서 그 패드, 이 학생에 적합한 문제를 계속 풀어주게 하는 그런 학원이죠. 선생님을 꼭 2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선생님 꼭 2개 해서 이 친구를 학원을 등원한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학습 계획을 잡아주고 칭찬해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원하면 반드시 코치와 1대1 면담 그리고 하원할 때도 반드시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수학 공교육의 어떤 교과 과정,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교과 과정이 그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면 200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큐빈 아카데미를 하면 32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거의 7배가 더 높은 거죠. 최근에 민간 쪽에서 갔다가 최근 일본에서 1, 2학년 공교육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공교육의 정상화와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과 공교육이 결합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2003년까지 모았던 구글의 모든 데이터 양이 지금 2020년에는 2시간 만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의 양과 속도가 너무나 빨라진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 표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되게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어떤 선생님 혼자 아니면 교수님 혼자서 평생을 가르쳐도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라든지 솔루션에 되게 집중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지식의 양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가 선생님이 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선생님이 또 학생이 되게 하는 이런 플랫폼 형식,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에듀테크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로풀기라는 사이트인데요. 바로풀기라는 사이트는 지금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어떤 서비스였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그 찍어서 올린 문제 풀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 풀이 과정을 적어서 다시 올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응답 속도는 한 12분 정도에서 17분 정도 걸렸었고요. 되게 빨리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100만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3초 만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플랫폼의 형식이 어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냐고 하면 가장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학생이 문제를 올리면 그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이 풀어준다는 거죠. 즉, 연결시켜준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교육, 에듀테크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학습자와 교수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이 아마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티처스 페이 티처스인데요. 선생님들이 매번마다 수학이나 영어, 국어 다 각 선생님들이 다 교환을 만들거든요. 근데 교환을 서로 사고팔기 하자라는 어떤 공유 경제 개념으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환을 올려서 이거는 5달러예요 라고 하면 다른 선생님이 그 교환이 필요하면 파는 거죠. 즉 교환을 가장 필요한 사람과 교환을 잘 만드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10억 이상 지금 벌고 계시는 분이 12분, 그리고 1억 이상 버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300분이 존재할 정도로 되게 활성화된 그런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VR, AR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학습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몰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학습 몰입만 잘 되고 학습 동기부여만 잘 돼 있으면 더 이상 선생님이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인터넷 찾거나 네이버를 찾아서 본인이 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키드맥스라는 회사에서도 중위 수준의 몰입도와 최상위 수준의 몰입도의 학생을 비교했을 때 학습 정지도가 거의 3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VR로 뭐 구글 익스피디션이나 지금 이언 리얼리티에 이렇게 실제 과학이나 역사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산병원에 했던 화재 예방 교육인데 아산병원을 그냥 직접 그렸던 사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화기 활용법이라는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화기 활용법이라는 미션을 영상으로 본 다음에 이거를 밑에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 VR 러닝 센터가 있는데 이 VR기를 끼고 센서를 잡은 다음에 불을 끄면 패스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요. 아산병원 의사분들이 거의 좀 잘 이 화재 예방 교육을 잘 안 들으셨는데 되게 재밌다고 지금 335 내려가서 같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불이 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VR이나 에듀테크 기술은 적절하게 활용되면 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또한 주유라는 회사고요. 게임도 그냥 인성교육을 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축구공을 뺏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유치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같이 앉아서 재밌게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되게 좀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아예 주문의 어떤 순서를 외우는데 아예 신입사원한테 게임 방식을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여줬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듀테크의 기회가 커리큘럼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커리큘럼이 왜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할까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공장 그리고 사무실을 기반한 어떤 산업혁명 시대에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됐었죠. 공장에 사람을 투입하려고 해도 그 읽고 쓰고 계산하고 그리고 사무실에는 더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관리직으로 가 있는 거죠. 이런 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의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국어, 영어는 일단 사람과 대화하는 건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는 방식이 필요한 코딩 교육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스템, 어떤 과학과 공학과 그리고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기에 더해서 예술과 창의성인 아트를 통해서 스팀 교육까지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기 과목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돼서 사고력 중심의 포시 역량, 창의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이렇게 포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의식, 기업가 정신교육 그리고 이거를 다 포괄한 메이커 운동 이런 이 커리큘럼이 되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또한 에듀테크적인 좀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진출할 때 이렇게 최근에는 이런 스템이나 스팀 쪽, 우리나라 좀 발전한 쪽에서 많이 수요를 발굴해서 코딩 교육 쪽에 이렇게 발굴해서 가는 쪽이 좀 많이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로 신흥시장을 진출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이러닝 같은 경우는 컨텐츠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에는 되게 뉘앙스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 유형과 한국에서 좋아하는 컨텐츠 유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어라는 장벽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해외 진출이 용이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듀테크 회사들을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 일변도나 영국이나 중국 일변도가 아니라 되게 기회가 있는 곳에는 노르웨이 기업인 카우치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기업인 게임런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글로벌하게 승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보다는 만약에 해외 시장 진출할 때 VR, AR, 플랫폼 기업 아니면 게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언번들링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라는 시스템이 교수가 강의하는 시스템, 교사가 강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입니다. 즉 뭐 상담이라든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학위 수요, 학사행정, 그리고 커리큘럼의 모습, 또 강의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인데 그동안 이러닝은 어떤 강의 부분을 대체해 왔거든요. 근데 에듀테크는 이 모든 부분을 기술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의 어떤 기능들을 좀 분개시켜서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언번들링 된 서비스로 되게 출발하는 게 좋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다시 리번들링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즉 결국은 소비자들은 그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는 이렇게 언번들링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쓰거든요. 증권은 여기, 출금은 여기. 왜냐하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교육 서비스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니즈가 있고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성장하는데 종합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니즈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번들링 서비스에서 다시 리번들링으로 변화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더라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상당히 빠르게 테크놀로지가 결합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에듀테크가 활성화될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이러닝 서비스나 에듀테크 서비스를 많이 봤을 때 결국 에듀가 먼저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먼저고 테크놀로지가 그 교육을 지원한다. 즉 테크놀로지가 절대 먼저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에듀테크 서비스, 이러닝 서비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들은 바로 이 교육 철학, 에듀를 먼저 우선에 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